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5월의 햇살이 마당 끝 고추밭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청주 외곽에 사는 김영수는 아침밥을 먹기 전 먼저 뒤뜰로 나갔습니다. 며칠 전 심어둔 고추 모종들이 검은 비닐 사이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조금 지나간 뒤라 흙에서는 축축한 냄새가 올라왔고 이정숙은 부엌 문 앞에서 수건을 털며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박철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김영수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고무통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형님, 저 통은 또 왜 밭 옆에 가져다 두셨습니까? 고추가 목욕이라도 합니까? 김영수는 대답 대신 고무통 안에 물을 바가지로 떠 손등에 살짝 흘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추 모종은 심는 날보다 심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이 물이 너무 차가우면 어린 뿌리가 놀랄 수 있거든요. 박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는 늘 호스를 끌어와 시원하게 물을 뿌리는 편이었습니다. 빨리 끝나고 눈으로 보기에도 흙이 젖어 마음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그 빠른 손길이 때로는 어린 모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추는 땅에 심었다고 바로 밭의 식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며칠은 새 흙을 조심스럽게 붙잡고 가느다란 뿌리를 내리며 바람과 햇볕에 적응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름 장마를 버티는 힘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작년에 박철수는 모종을 일찍 심고도 여름이 오기 전부터 잎이 처져 속을 태웠습니다. 이정숙도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영수는 서두르지 말자고 했습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필요한 때에 알맞게 하는 것이 고추에게는 더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고추밭은 큰 농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 뒤 작은 텃밭이어도 오래된 장화 한 켤레와 물바가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종을 심고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김영수는 매일 아침 밭에 서서 잎빛과 흙냄새와 바람의 방향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 조용한 습관이 올해 고추의 첫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습관을 박철수와 함께 천천히 나누려 했습니다. 조용히. 오늘은 복잡한 비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당의 고무통, 잎 뒷면, 지주대, 깨끗한 흙 한 줌, 그리고 첫 꽃 한 송이. 이 5가지를 20날 동안 어떻게 살피면 좋은지 김영수의 작은 텃밭을 따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무통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김영수는 곧바로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고추 모종 앞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비닐 구멍 안쪽 흙을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겉은 마른 듯 보였지만 안쪽에는 밤새 남은 촉촉함이 아직 있었습니다. 그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물을 주기 전에 먼저 흙이 원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박철수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흙이 말을 합니까? 김영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손끝에는 대답합니다. 차갑고 질척하면 기다리라는 뜻이고 보송하면서도 속이 너무 마르면 물을 달라는 뜻이지요. 첫 일주일은 고추 모종이 새 집에 들어와 방을 익히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뿌리는 아직 깊이 뻗지 못했고 가는 실뿌리는 흙 사이를 조심스럽게 더듬습니다. 이때 차가운 물을 호스로 세게 부으면 사람 눈에는 시원해 보여도 어린 뿌리에는 갑작스러운 손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고무통에 물을 받아 두었습니다. 햇볕을 조금 받은 물은 뜨겁지 않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등에 닿았을 때 놀라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바가지로 물을 떠서 모종 줄기에서 조금 떨어진 둥근 흙 부분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잎에는 물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줄기에도 세게 닿지 않게 했습니다. 물은 뿌리 주변으로 스며들어야지 잎 위에서 반짝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호스를 들고 한 번에 끝내던 자기 밭을 떠올렸습니다. 빠르게 끝난 일은 마음을 편하게 했지만 고추에게도 편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많이 주는 때가 아니라 놀라지 않게 도와주는 때입니다. 그날 두 사람은 모든 포기에 같은 양을 억지로 주지 않았습니다. 흙이 아직 촉촉한 곳은 그냥 두었고 마른 곳에만 천천히 물을 보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조금 더 올라오자 이정숙은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추도 사람도 급하지 않아 보이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을 잘 주었다는 것은 밭을 흠뻑 적셨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뿌리가 하루를 무사히 넘기도록
사람이 조금 천천히 움직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뿌리가 마음을 놓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눈을 위로 올려야 합니다. 잎은 멀리서 보면 모두 푸르지만 진짜 소식은 가끔 잎 뒷면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잎 뒷면에 숨어 있는 소식이라는 말에 박철수는 고개를 숙여 고추 모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멀쩡했습니다. 잎은 푸르고 줄기도 곧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의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는데 뭘 더 봐야 합니까? 김영수는 대답하지 않고 가장 위쪽의 어린 잎 하나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잎 뒷면을 박철수 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고추는 앞모습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 마음도 겉만 보고 다 알 수 없듯이 고추도 잎 뒷면을 봐야 합니다. 박철수는 그 말에 웃었지만 곧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잎 뒷면에는 아주 작은 점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냥 지나쳤다면 보이지 않았을 것들이었습니다. 김영수는 그것을 손으로 문지르지 않고 가만히 살폈습니다. 이런 것은 초기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아진 뒤에 허둥대는 것보다 아침에 몇 초만 들여다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는 어려운 방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모든 잎을 다 뒤집을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맨 위에 어린 잎 하나, 중간쯤에 잎 하나, 안쪽으로 겹친 잎 하나, 이렇게 세 장만 조심스럽게 들어보아도 밭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잎이 끈적이는지, 작은 벌레가 모여 있는지, 개미가 자주 오가는지도 함께 보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밭 가장자리에는 노란 끈끈이 트랩도 하나 꽂아두었습니다. 박철수가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 노란 종이 한 장으로 벌레가 다 잡힙니까?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잡으려고 꽂는 게 아닙니다. 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알려주는 작은 신호등이지요. 만약 벌레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서두르지 말고 가까운 농약상이나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고 고추에 맞는 제품을 정확한 방법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수는 무엇이든 많이 뿌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보고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텃밭에는 더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잎 뒷면을 살피고 나자 박철수는 고추밭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멀리서 푸르게 보이던 밭 안에도 작은 신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잎의 소식을 들었으니 다음에는 줄기가 바람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줄 차례였습니다. 잎 뒷면을 살핀 뒤 며칠이 지나자 고추 모종은 눈에 띄게 키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닐 구멍 위로 작게 서 있던 줄기가 이제 손바닥 길이만큼 자랐고 잎도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제법 고추답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서 크겠지요? 그때 마당 끝에서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어린 고추 줄기들이 한쪽으로 살짝 기울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영수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조심할 때입니다. 위는 자라는데 뿌리는 아직 깊이 붙잡지 못했거든요. 그는 창고에서 지주대 몇 개를 꺼내왔습니다. 박철수는 서둘러 한 개를 들고 고추 줄기 바로 옆에 꽂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수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뿌리를 건드리는 일이 됩니다. 그는 줄기에서 손가락 2-3개 정도 떨어진 곳을 짚었습니다. 이만큼은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지주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막대기지만 어린 고추에게는 바람 부는 날 옆에 서 있는 이웃과 같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처음 한 달은 작은 흔들림에도 뿌리가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줄기가 부러지지 않아도 흙 속에 가는 뿌리가 다치면 며칠 뒤 잎이 힘없이 처질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지주대를 단단히 꽂은 뒤 끈을 가져와 줄기를 묶었습니다. 박철수는 당연히 꽉 묶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끈을 느슨하게 돌려 줄기와 지주대 사이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여유를 남겼습니다. 지금은 가늘어도 여름이 되면 줄기가 굵어집니다. 숨 쉴 자리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는 끈을 지주대와 줄기 사이에서 부드럽게 돌려 묶었습니다. 모양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누운 팔자처럼 보였습니다. 박철수는 처음엔 어설퍼 보인다고 했지만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단히 붙잡는 것만이 도움이 아닙니다. 자랄 자리를 남겨주는 것도 도움입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추 줄기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주대가 대신 바람을 조금 나누어 받는 듯 했습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막대기 하나에도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잎을 살피고 줄기를 세웠으니 이제 시선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고추가 오래 버티려면 뿌리 주변의 흙도 편안해야 했습니다. 지주대가 바람을 나누어 받는 모습을 보고 난 뒤 김영수는 다시 고추 모종 아래쪽을 살폈습니다. 줄기가 곧게 서 있어도 뿌리 주변 흙이 불안하면 고추는 오래 편하지 못합니다. 박철수는 호미를 들고 고랑 쪽 흙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동네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말렸습니다. 철수 씨, 올해는 그 흙이 어디서 왔는지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박철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흙이 다 흙 아닙니까? 김영수는 고랑에 고인 물자국과 작년 마른 잎이 섞여 있는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고추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흙은 이불이 되고 어떤 흙은 걱정거리가 됩니다. 고랑 흙이 늘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작은 텃밭에서는 해마다 비슷한 자리에 고추, 토마토, 가지 같은 작물을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가 오면 고랑에는 물이 지나가고 오래된 잎과 줄기 조각도 모입니다. 작년에 밭이 조금 약했거나 장마 뒤 잎이 쉽게 상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 흙을 그대로 어린 줄기 가까이 올리는 일은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김영수는 창고에서 깨끗한 상토 한 포대를 가져왔습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포기마다 손으로 한 줌씩 비닐 구멍 주변에 살짝 둘러주는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줄기를 깊이 묻지 않고 뿌리 주변 흙이 마르지 않도록 낮고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박철수가 생각한 것처럼 흙을 산처럼 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고추가 발목까지 편안한 이불을 덮는 정도였습니다. 이정숙은 옆에서 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덮으면 답답하겠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도와준다고 덮어도 지나치면 숨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랑 쪽에 마른 퓰짚을 조금 깔았습니다. 형편에 따라 부직포를 써도 좋고 마른 풀이나 퓰짚을 얇게 덮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가 올 때 흙물이 잎 아래쪽으로 튀어오르는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장마를 이기는 힘은 큰 비법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비 오기 전에 흙이 튀지 않도록 한 겹 막아주는 작은 준비에서도 시작됩니다. 박철수는 호미를 내려놓고 손에 남은 흙을 털었습니다. 같은 흙이라도 어디서 온 흙인지, 얼마나 덮는지, 비가 올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하니 밭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뿌리 주변까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고추는 사람에게 첫 번째 반가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지가 갈라지는 자리에서 올라온 작고 하얀 꽃보모리였습니다. 작고 하얀 꽃보모리를 본 이정숙은 먼저 웃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힘없이 서 있던 모종이 이제 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조금 숙이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이걸 보면 마음이 놓이네요. 이제 고추가 달리겠어요. 박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꽃이면 좋은 신호 아닙니까? 그냥 두면 빨리 따먹을 수 있겠네요. 그 말에 김영수는 한참 동안 꽃보모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신호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은 열매보다 나무 몸을 먼저 키울 때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가지가 갈라지는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고추는 이곳에서 처음 꽃을 피우고 곧 작은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종이 아직 낮고 줄기가 가늘다면 너무 이른 열매는 식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뿌리를 더 뻗고 줄기를 굵게 하고 잎을 넓혀야 할 힘이 첫 열매 하나로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숙은 조금 아까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첫 꽃인데 꼭 따야 해요?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꽃이 아까운 게 아니라 아직 어린 나무가 안쓰러운 겁니다. 올해는 이 꽃 하나보다 가을까지 버틸 몸을 먼저 만들어 줍시다. 그는 꽃보모리를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받친 뒤 옆으로 부드럽게 젖혀 떼어냈습니다. 이미 작은 고추가 맺힌 경우에도 나무가 아직 약하다면 같이 따주는 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따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무가 너무 일찍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박철수는 떨어진 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는 꽃이 피면 무조건 기뻐했고 열매가 빨리 달리면 농사가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영수의 말을 듣고 보니 기다리는 것도 농사의 한 손길이었습니다. 첫 꽃을 따고 나니 밭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고추는 꽃만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줄기와 잎 사이에서 작은 새순들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따야 하고
무엇을 조금 더 두어야 하는지 구분할 차례였습니다. 첫 꽃을 따낸 뒤 며칠이 지나자 고추 줄기와 잎 사이에서 작은 곁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그것을 보자마자 손을 뻗었습니다. 이런 건 빨리 따야 영양분을 안 빼앗기지요. 예전부터 그렇게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온 해도 많았습니다. 김영수는 그의 손을 급히 막지 않고 먼저 곁순이 난 자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곁순이라고 다 같은 곁순은 아닙니다. 어디에 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는 잎이 건강하게 붙어있는 중간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곳의 작은 순은 당장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잎이 햇빛을 받아 나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박철수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곁순은 모두 쓸데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고추가 아직 몸을 만드는 시기에는 잎 하나도 함부로 줄이지 않는 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너무 이른 손질은 오히려 줄기를 가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대신 땅 가까이 낮게 늘어진 곁순은 다르게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 순은 비가 올 때 흙물에 쉽게 닿고 통풍도 좋지 않아 습기가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낮은 쪽 곁순 하나를 손끝으로 잡고 옆으로 살짝 비틀어 떼어냈습니다. 잡아당기지 않고 줄기 껍질이 벗겨지지 않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이런 손질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잎과 줄기가 젖어 있을 때 상처를 내면 고추가 더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맑은 날 오전, 이슬이 마른 뒤에 하는 것이 좋고 가위를 쓴다면 깨끗하게 닦아 쓰는 편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추를 잘 돌본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모두 따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길 것과 덜어낼 것을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꽃은 아깝지만 덜어주고 잎 가까운 곁순은 조금 더 기다려주고 땅에 닿는 순은 가볍게 정리해주는 것. 그 차분한 구분이 스무날의 마지막 손길이었습니다. 스무날을 지나며 박철수의 고추밭도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종을 심어놓고 빨리 자라기만 기다렸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먼저 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고무통에 물을 손등에 대보고 흙 속이 마른지 살피고 잎 뒷면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았습니다. 바람이 분 다음 날에는 지주대가 기울지 않았는지 확인했고 비가 지나가면 흙이 잎에 튀지 않았는지도 보았습니다. 김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철수 씨 밭도 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철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고추가 알아서 크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내가 너무 멀리서만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래된 고무통 하나, 잎 뒷면을 들어보는 몇 초, 바람 앞에 세워주는 지주대, 뿌리 주변을 덮는 깨끗한 흙 한 줌, 그리고 첫 꽃과 곁순을 바라보는 차분한 마음입니다. 이 5가지는 돈을 많이 들이는 일이 아니라 고추가 지금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미 심어둔 고추가 있어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물을 조금 천천히 주고 잎 뒷면을 한 번 더 보고 흔들리는 줄기를 바로 세워주면 됩니다. 5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라도 어제보다 더 살피면 밭은 그 마음을 조금씩 받아줍니다. 이정숙은 저녁 반찬에 올릴 풋고추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고추가 잘 되면 김장 때 마음이 든든하겠네요. 김영수는 고추밭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밭은 서두르는 사람보다 자주 돌아와 바라보는 사람의 손길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올해 고추를 몇 포기 심으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것 중 무엇부터 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텃밭을 가꾸는 분들에게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고추를 심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올여름 여러분의 작은 텃밭이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